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지난주는 짧고 굵었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정상거래 이루어집니다. 약간은 좀 감은 잃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번 한 주 어떤 부분들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저희가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셔야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이 두 번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틀을 정리해 볼 텐데요. 목요일 증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이 부분 그 이상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책자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요. 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장을 보자면 바로 지역 은행사들의 주가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쳤다는 겁니다. 목요일은 급락, 그리고 금요일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장 마치고 나서 상승률 순으로 S&P 500 종목군들을 쭉 줄을 세워보시면은 대체적으로 톱 10 내에 드는 종목은 이런 지역 은행사들이었습니다. 패게스트를 보자면은요, 금요일 장 같은 경우는 8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80%, 거의 전일 종가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일단 금요일 장은 기분 좋게 본궤도에 접어드는 이런 지역 은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세간의 시선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또 실적에 따라서 웃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호실적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의 5% 가깝게 오름세, 4.7%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들여다보자면은 매출액이 948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2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에서 3% 정도 약간씩 줄어들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순이익, EPS 쪽으로 봤을 때 실질치가 1.52달러 기록했고요. 시장에서는 1.43달러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상회했다라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실적이 왜 좋았을까?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인도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애플의 탈중국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이 부분을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인도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도 했고요. 팀쿡 CEO가 인도를 방문하는 등 인도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위에 대국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 주목하는 모습에서 이 다른 기업들도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앞으로의 아이디어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애플에서는 주주 친화책도 내놨습니다. 애플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돈으로 119조 원의 이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면서 애플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군들도 오늘장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 주가만큼이나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4680은 사이즈입니다. 지름이 46mm고요. 길이가 80mm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그것을 조금은 키워놓은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실리콘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조금 더 긴 시간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성능이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KBG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대주전자재료를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종목 외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애경케미칼 그리고 이넉스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들 종목은 약간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 소식에 오늘 정규 거래에서 반응이 나올지 여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세일즈 외교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알려진 일정이기는 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통물류부 살레빌 나세르 알자세르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일정은 바로 내일에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드쇼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 건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도로 분야의 MOU 그 체결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밖에도 네이버 빌딩을 방문하거나 부산 신항 그리고 이 삼성의 이노베이션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빌딩 같은 경우는 워낙에 최첨단 기술들의 집약체로 알려져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건설 그리고 또 삼성의 이노베이션 센터도 스마트홈 관련된 협력에 포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 신항 같은 경우는 이 교통물류부 장관이기 때문에 항만 관련된 신기술과 관련된 이 MOU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네옴시티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와 관련된 히림이라든지 유신 그리고 한미글로벌이 대표적인 전통적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고 네이버 빌딩 관련해서 신기술 쪽 이쪽으로는 현대무벡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 쪽으로는 코맥스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니까요. 오늘 장에서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선언문도 발표됐고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시찰단을 파견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동원 가슴 아프다 정도 수준의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염수 방출 일단은 수순대로 흘러가고요. 우리 쪽에서 시찰단이 파견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건데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면 제염 관련된 부분들이 떠오를 텐데요. 제염 쪽으로는 오르비트 그리고 우진이 있습니다. 오염수 하시면은 다소 좀 깨름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국내 원자노선을 활용하는 수산업 관련된 종목도 꼽힙니다. 사주 시푸드, CJ 시푸드, 동원수산 등이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증시가 어떨까요? 증권가의 예상은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20에서 2550선으로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다소 우려 요인이 있다면 지난주 FOMC가 있었죠. 여기서 베이비 스텝을 한 차례 더 단행하면서 한미 간의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역은행 부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의 제넷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디폴트 가능성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눈여겨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지표는 미국의 CPI 발표됩니다. 이 세 가지 이벤트의 촉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